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인터넷진흥원 자기소개서 같이 써볼 거고요.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항목 분석,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보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이제 서류 전형 그 공고 확인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기소개서 평가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다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채용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예상 평가 지표에 맞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항목 1번부터 한번 열심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 1번 보시면요. 지원하게 된 동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 경험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핵심 역량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지원 동기는 조직의 목표 핵심 가치, 사업 분야 이런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직무 핵심 역량은 당연히도 직무 기술서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을 평가를 하겠죠. 작성 전략은 늘 말했지만 지원 동기 요즘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사연 만들지 마시고 공익 언급하지 마시고 기관 사업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그리고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왔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자신 있다가 지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지원한 건 당연합니다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셔야 돼요. 막 이런 거 있죠. 뭐 여기는 세계 최고의 뭐 정보기관으로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보 분야, 그러니까 뭐 사이버 보안이나 아니면 저작권 침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러한 활동들을 했고요. 제가 지원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근거 제시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인터넷진흥원 이제 한번 사업 내용 살펴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 이제 정보 분야, ICT 분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기관이 메인 기관이죠. 정보 분야에서는. 근데 이제 상경계 분들은 지원하실 때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제가 보안이나 권리보호, 저작권 이런 거 보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직무 역량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관심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요런 활동 관련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기관의 사업이나 목표에 어떻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관련 내가 지원한 직무 관련해서 핵심 역량을 요렇게 쌓아왔고 그에 걸맞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혹은 기관의 어떤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보안 분야, 이제 상경계, 특히 상경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그 증거 활동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그 분야나 목표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원 동기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한 이유는 여기 분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기술,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원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보안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여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외 활동들이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지요. 이렇게 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입에 발린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기관의 사업이나 목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역량 형성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제가 핵심 역량은 요것이다. 저의 핵심 역량 키워드는 요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교육을 수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다. 아니면 외부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력서에 적힌 내용을 다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만 딱
보여주는 거죠. 요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개조식이라고 하죠. 직무 영역만 개조식으로 따로 정리하셔서 적으셔도 됩니다.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개조식으로 적으시면 이제 핵심 역량을 쫙 정리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핵심 역량,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은 지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특히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항목 1번입니다. 자, 항목 2번 가볼게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자, 이게 얼핏 보면은 이제 조직 이해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핵심 가치 중에 요게 있어요. 협력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적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게 이 항목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협력적 사고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뭐 굳이 사전적으로 풀어 쓰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건데, 여기서 협력적 행동 사고방식이란 건 의견 충돌보다는 다른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고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통 능력이죠. 소통이나 개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개방성.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을 공동의 이익이나,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편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단위로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의 기회로 보는 어떤 미션 자체를, 그래서 그러한 사고방식을 말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NCS에서 말하는 팀워크 능력하고 비슷합니다. 팀워크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려, 소통, 이런 것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례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팀워크 사례 있으시면 팀워크 사례 적으시면 되고요. 팀워크 사례가 요거죠.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거. 자, 요게 이제 팀워크인데, 요런 사례 있으시면 요런 사례로 적으시면 되고, 배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내가 편의를 봐줬다든가. 근데 팀의 위해가 가는 상황이면 안 되겠죠. 그렇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내가 편견 없이 누군가를 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팀 내의 소통을 활성화 시켰던 경험, 이런 것들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그 이유 적으시고, 사례 적으시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플러스 가져가면 되겠죠. 예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핵심 가치인 협력적 사고를 먼저 제시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협력적 사고는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키워드를 찝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협력적 사고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팀워크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한 마디 정도, 이 부분은 굳이 없어도 돼요. 팀워크로 쓰실 것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팀워크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 줘야 되겠죠. 여기 좀 잘렸네요. 블로그에 가시면은 이 잘린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라는 게 팀의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제가 예시로 든 사례는 아이디어 공모전 나가는데 이제 팀 구성하고 자기 역할을 이제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팀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예상 결과물이 너무 빈약했다. 그래서 기획 단계의 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로 출발하면 되겠죠. 그래서 팀원들에게 이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내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본인이 그 가치를 활용한 사례는 내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노력한 사례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팀에 부족한 게 뭐예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앱의 예상 결과물이 너무 빈약하더라. 그래서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팀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혹은 내가 해결했다. 이런 사례가 돼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팀워크 사례입니다. 그래서 소통 사례나 팀워크 사례나
배려 사례 세 가지 중 하나로 해가지고 아무거나 가져오셔서 이렇게 그냥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런 협력적 사고, 입사 후에도 협력적 사고를 발휘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의 목표 달성에 부족함이 없이 그런 부분에 헌신하는 사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사례가 처음하고 끝은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아니죠. 항목 3번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이것만 딱 보더라도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근데 문제 해결은 항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다릅니다. 보통 문제 인식을 왜 그런 문제를 인식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문제 인식 부분을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원인을 도출했습니까? 라는 거는 논리적 사고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대안, 기존의 해결 방식보다 새로운 대안을 고안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항목 3번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내린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건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결정할 때, 그러니까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 해결을 할 때 A 대안, B 대안, C 대안, D 대안 이렇게 있는데 이 대안들 중에서 객관적 근거,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추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겠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 선택을, 자, 여기서 작성 전략은 일단 문제 해결 항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 그대로 서술하면 되죠. 문제를 인식했고 원인을 분석했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순서로 가는 건데, 단 이제 그 과정에서 논리적, 합리적, 그리고 팀의 목표 중심적 사고로 적절한 대안을 그러니까 객관적 대안을 선택해서 실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기술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 제시 및 선택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 저는 두 가지식으로 일단은 때려 박습니다. 객관적, 논리적으로 대안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문제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원인 분석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논리적, 합리적, 목표 중심적으로 분석 후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게 가장 합리적이었어요. 팀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잘 해결됐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안 선택해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작성 플롯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학창 시절 동아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결과를 두 가지씩 문장 쓸 때 결과를 제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논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과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성공적인 결과물을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물을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로 결과로 시작하시면 긍정적으로 끝내게 되겠죠. 두 가지씩 문장을. 그래서 평가상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씩 문장을 제시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문제인식. 문제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제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문제라고 인식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술을 하실 경우 나중에 면접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 적극적으로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나는 문제라고 인식했다라는 그런 상황이나 사례가 있으시면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인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오타 났네요. 객관적이죠. 객관적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원인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라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할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기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객관적 자료라는 게 막 통계 자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입생 모집이 끝난 후 새로 모집이
된 신입생들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걸 바탕으로 나는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요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 분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책 논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개의 대안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요렇게 팀의 입장에서 객관적 선택이었고 효율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요런 논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요 대안이 가장 적절했습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가 해결됐겠죠? 문제가 해결되었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항목 4번입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이슈 한 가지를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조직이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조직이의 능력이 원래 뭘 평가하는 거냐면 일 경험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이제 시사 이슈 같은 걸 분석해서 자신의 업무 사항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 국제 감각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전략은 최근에 국제 동향을 파악해서 이 국제적인 동향이라고 해서 꼭 글로벌 기사가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시사나 이슈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본인의 기관 내 역할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라서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기관과 직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요.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본인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고 기여를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서 문제의 원인, 이 개선 방안 이런 게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이제 인터넷진흥원이니까 해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 침해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식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죠. 챗GPT가 생성형 AI입니다. 근데 이게 해킹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피싱 메일이나 아니면 이제 해킹 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기술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관련 역량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인데 이 경영직무가 애매하죠. 그래서 경영직무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한 경영직무에 어떤 역량을 줄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평가 의도를 알고 있다 라고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해당 기사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AI를 통해서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는 피싱 메일을 만들어낸다든지, 보통 이제 피싱 메일 걸러내는 것 자체가 이 제목으로 거의 걸러내잖아요, 내용하고. 근데 거기서 분류가 안 되게 AI가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챗GPT가 난리 나겠죠. 그리고 해킹 도구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도 챗GPT가 코딩이 되죠. 그래서 악성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하는 AI, 생성형 AI로 인한 보안 위협이 올 것이다. 이런 기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 보호하는 거고. 그런데 이때까지 없던 형태의 해킹 메일 같은 게 올 것이고, 맞죠? 그리고 불법 스팸이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그래서 요 보안 위협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있는 화이트 해커와 같은 기술직의 확보가 필수이다. 인재확보죠, 인재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 업무가 있습니다. 직무 내용 중에 인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재 확보 쪽으로 연결시키시면은 이제 다른 걸 하는 것보다 많이 억지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인사 쪽으로 아마 가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슈에 따라서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인재 관리와 인재 확보와 같은 인재 전문성이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인사 쪽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요 부분을 조금 늘려 적으셔도 돼요. 대응 방안을 갖다가 좀 길게 적으면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격증 취득에서 해결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뭐 교육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아니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게 적었는데 요 부분의 내용을 늘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역량을 향상시켜서 여기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이슈를 가져오든 상관은 없겠죠. 어떤 이슈를 가져오든 지금 이제 요즘 다 기술 이슈이기 때문에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인사 쪽에 전문성을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상경직들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필요한,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윤리의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거죠. 직업윤리 평가하는 겁니다. 직업윤리 평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평가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근면정직, 성실,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성, 직장 예절 평가를 합니다. 먼저 필요한 이유를 갖다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근면성은 초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근면이 초심이라고 했죠. 초심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비스 질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정부패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정부패 유혹에 빠지면은 청렴이란 가치를 잃게 되고, 공공기관 목적 자체가 공익추구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신뢰도에 금이 가기 때문에 정직을 지켜야 됩니다. 자, 3번 성실. 성실은 뭐냐면 이 정성을 다하는 건데, 이 쉽게 예시를 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거를 100% 했어요. 100%.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성과물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120%를 하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으면 서비스 질 향상이 빨리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성실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봉사정신. 봉사정신이요. 그냥 그 공직자가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적극행정 때문입니다. 민원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민원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니즈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먼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적극 행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 행정을 제공하게 되면은 서비스의 질이 역시 성실과 마찬가지로 향상이 되고요. 공익 추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이 봉사 정신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책임의식.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는 그런 정신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내겠다는 게 책임의식이죠. 그런데 공직자가 만약에 맡은 바 업무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공익추구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여기 나온 거 말고 이제 제가 또 제시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통 독점적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다른 데서 제공 안 하죠. 건강보험 다른 데서 제공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포기하게 되면은요, 대체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 독점적 서비스를 보통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이 서비스를 대체할 게 없습니다.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직원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준법성. 이건 당연하죠. 이게 규칙 준수죠. 절차와 규정이, 이 공공기관 안에서의 절차와 규정은 공정성하고 공익 추구와 관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준법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사례를 들어야 되니까 먼저 요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요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키워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례가 있으면은 이 성실함 키워드로 잡으셔가지고 성실함은 이래서 필요하고요. 저는 성실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작성 플러스 직업윤리 키워드하고 필요한 이유 제가 설명드렸죠. 그걸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거 사례 제시하시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작성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직업윤리 위반이 권리 침해와 국가 경쟁력 저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직업윤리가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성실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다 했던 얘기죠. 맞죠? 앞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왜 필요합니다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성실하다고는 증거 사례를 제시해야 되겠죠. 성실함이 뭐라고요?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일자리 사업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년 인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실함을 발휘를 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내용이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요 가운데 엔터를 치셔가지고 가독성을 높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내가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다. 쉽지가 않은데 했다라고 하면 책임감이죠. 근데 성실함이기 때문에 이미 목표를 달성했지만은 나는 더 잘하고 싶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제 사례를 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사 후에도 요 성실함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선택하시고 필요한 이유 서술하시고 사례 드시고 앞으로 입사 후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게 이 항목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다 적어 봤고요. 조금 이제 중요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겁니다. 이게 좀 조사가 필요하죠. 항목 4번이 조금 이제 편차가 날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즘 정치적 이슈 이런 거 가져오시 마시고 이 정보 분야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공략 마쳐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